앤드류 휴버맨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그의 팟캐스트는 매우 핫하죠. 신경과학자라는 포지션이 존경할 만하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는 과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이제 450만을 돌파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의 팬이고 그가 나온 영상들이라면 가급적 챙겨봤는데요. 그중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During development, the testes give off testosterone, no surprise there. But the actual masculinization of traits within the brain, and there are certain traits that anatomically you can see, masculinization of the brain is not by testosterone. It's by testosterone that's aromatized, converted into estrogen. So estrogen is actually what masculinizes the male brain. What? Absolutely. Wow. And so going back to the sort of the TRT discussion and the testosterone discussion, these days there's a lot of discussion around, if your testosterone's too high, then, it converts to estrogen and that creates these effects like, gynecomastia, growth of the male breast tissue, reduction in libido, all these things. Most of those effects are not actually caused by estrogen. This is a common misconception. Those effects are created by excessive levels of prolactin. And the more common medical practice now is to not include estrogen blockers when people are doing testosterone replacement. No anastrozole, none of those things, because they actually have very bad effects on the vasculature of the brain. You want estrogen. You don't want a ton of it, but for longevity of the brain and health of the brain and for repair of the brain, you need ample levels of estrogen. 여유증의 발병 기전은 남성에게 과도하게 증가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요.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유증은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약물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여유증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유증 수술을 하는 외과 전문의 전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콘텐츠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유증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시는 병원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병원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여유증 수술이 몇 번 정도 있는 편이죠?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병원에서 여유증 수술 받으신 분들 한 5,500분 정도 됩니다. 여유증 수술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았네요. 네, 여유증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한 30% 정도가 여유증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성인 남성의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여유증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2019년 자료를 보면 그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여유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6,600여 분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000분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성인 남성분들의 비만율도 높아지고 여유증에 대한 인식률이 좀 높아지면서 진단과 수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남자들이 몸 만들기 하면서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약물 사용하다가 여유증이 생겨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몸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이제 여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증으로는 의심할 수 있겠으나 제가 굳이 물어보진 않는데요. 또 말씀도 먼저 하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셨다는 건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면 유선 조직이 과다하게 발달해서 여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물을 사용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진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환자분들 컨디션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환자랑 의사 사이에는 환자 비밀보호 의무가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셔도 마음 편하게 저희가 어디에 가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여유증이 생긴 경우에 이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여유증이 특별한 특징이나 공통점이 생기는 건 없고요. 여유증이 생겼다는 건 이제 어떤 하나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유증이 생겼다는 건데 그 겉모습만 보고 이 원인이 뭐다 이렇게 규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앤드류 휴버맨 교수가 말한 내용처럼 여유증의 발병 주요 요인은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프로락틴 때문인 게 맞는 건가요? 네, 휴버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락틴이 유선 조직을 발달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유선 조직을 발달시키는 데는 프로락틴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IGF-1, 그로스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의 변화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유선 조직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요. 테스토스테론은 유선 조직의 발달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유선 조직이 발달을 해서 여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락틴의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함께 작용을 해서 유선 조직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락틴이 여유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은 여유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에서 프로락틴 수치는 대부분 다 정상 범위에 속해져 있고요. 또 지금까지 뭐 연구된 바들 종합해 볼 때 이 여유증의 주요 원인이 프로락틴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동의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성장 호르몬도 지금 여유증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약물 사용자들이 이 그로스 호르몬 약물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 약물 사용 때문에 여유증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면 근육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혈관이라든지 뭐 유선 조직이라든지 다른 조직들도 발달을 할 수 있고 특히 유선 조직의 발달에는 성장 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경우라면 유선 조직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디빌더들이나 약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여유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게 여유증이 생겼을 때 초반에 제거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스트로졸과 타목시펜인데요. 이 둘 다 유방암 치료제로 만들어진 약물인데 이걸 복용하는 것이 정말 여유증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나요? 아나스트로졸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하는 효소인 아로마테이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을 해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에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유방암 세포들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이제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유증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는 있어요. 특히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발견된 여유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임상에서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목시펜이든 아나스트로졸이든 복용을 중지하게 되면 여유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6개월 이상 경과된 좀 오래된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약물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아나스트로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통증이 있고요. 타목시펜은 굉장히 드물지만 심부전맥 혈전이나 아니면 뭐 폐색전증 같은 혈전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되게 심각한 거라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임의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약물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여유증이 생기는 건 싫으니까 자주 만져보거나 거울을 통해서 여유증이 생겼나 안 생겼나 관찰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관찰하는 거랑 만져서 느끼는 것만으로 여유증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여유증이란 말 자체는 남자 가슴이 이제 여자 가슴처럼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여유증이라고 하고요. 지방이 많으면 가성 여유증이라고 해서 살 빼면 또 가슴이 작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가슴 안쪽에 유선 조직이 발달해 있는 진성 여유증이라면 뭐 살 뺀다고 가슴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유선 조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해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유방 초음파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수술 후에는 조직 검사를 또 시행을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진짜 유선 조직인지 아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으로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 프로 보디빌더 같은 분들은 뭐 경쟁도 치열하시고 또 세계 무대에 진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법 약물인 줄 알면서 음성적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다 불법적인 약물들이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너무 정보들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약물들을 파는 총판들을 인터뷰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매하는 방식을 알려준다거나 어떻게 사용하고 또 자기 레슨생한테 썼는데 써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또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케어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좀 키워야지 라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요요증 정도만 생겼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 보셔야지 생긴 요요증이 싫다고 뭐 타목시펜을 드신다고 하시는 거는 약으로 생긴 문제를 또 약으로 덮는 거잖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와서 검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도 이 운동하는 남성들에게 의사로서의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